슈츠인데요. 이 젤 슈츠는 파워 칵테일의 확장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젤 슈츠에 있는 성분이 파워 칵테일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젤 슈츠 기본편에 대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한 통이 450g이고요.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겁니다. 젤 슈츠는. 섭취량은 하루에 한 번 먹는데 한 스푼이에요. 스푼이 넘지 않는 기준으로 커트해서 한 스푼을 말하는 거고요. 양으로는 약 7.5g입니다. 그러니까 한 통에 450g인데 한 스푼이 7.5g이니까 60회가 나오거든요. 나누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 젤 슈츠는 2달분이에요. 가격은 회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56,000원이죠. 그래서 2달분이고 물의 양은 한 스푼당 150ml 이상을 넣으시면 돼요. 보관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크들은 글루텐 안 들었다, 설탕 안 들었다, 채식주의자들이 먹어도 된다, 야채, 과일 야채로만 만들었다, 첨가물 넣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고요. 섭취 기간은 세포 갱신 주기가 100일 정도 되니까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시고요. 3개월 이후로도 계속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되냐, 꾸준히 이 정도만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시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비용적인 것이 부담스럽다면 젤 슈츠 스푼을 쓰지 않고 뷰티나 갤링패드 스푼을 쓰게 되면 6개월을 먹을 수 있어요. 한 통으로. 그렇게 조절하셔서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푼을 바꾸셔서 꾸준히 섭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물은 젤 슈츠의 경우는 미온수 물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시원한 물에 타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맛이 이게 시원한 물에 먹어야 확실히 맛있습니다. 젤 슈츠는. 섭취 기간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을 먹지 않아요. 2번을 나눠서 먹는데 한 스푼을 이제 반 스푼으로 오전에 반 스푼, 오후에 반 스푼 이렇게 나눠서 먹었었어요. 초창기 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먹고 있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는 밑에서 알려드리고요. 더 좋은 방법으로는 액티바이즈하고 주니어, 뷰티, 갤링핏 얘네들 먹을 때 젤 슈츠하고 같이 먹으면 저 4가지 제품의 어떤 효능, 성능 이런 게 훨씬 더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어주면 좋습니다. 같이 먹을 때는 굳이 권장량대로 드시지 않아도 돼요. 양을 줄여서 이렇게 같이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젤 슈츠하고 액티바이저를 섞어서 먹고 있거든요. 젤 슈츠 스푼으로 한 스푼, 액티바이저 스푼 3스푼을 넣어서 물에 탄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마셔요. 수시로 그냥 막 먹습니다. 저거를 한 번에 먹진 않습니다. 액티바이저가 하루 권장량이 3스푼이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먹는 것 뿐이에요. 요즘은 밥 먹고 나서도 먹기 때문에 젤 슈츠를 한 스푼이나 한 스푼 반 정도 넣고 액티바이저는 5스푼 이상 6스푼까지 넣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때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 중식 후에도 바로 또 마시고 그러거든요. 아예 그냥 그 800ml짜리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으면서 거기에 뷰티를 넣어요. 뷰티를 한 스푼만 넣어서 꾸준히 먹고 있고요. 저는 뷰티를 넣었다 안 넣었다 좀 그렇습니다. 우리 2딸 같은 경우는 주니어에 젤 슈츠를 섞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액티바이즈에 갤링피드에 젤 슈츠까지 이렇게 섞어서 먹고 있거든요. 특히 보관할 때 주의하실 것은 햇빛과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비타민 C가 특히. 그래서 이 PM에서 나온 물통이 있습니다. 그 물통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렇게 생겼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운동하면서 먹으라고 저렇게 나온 제품인데 이게 햇빛을 쐬면 안 되기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타민은 햇빛에 아주 약하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렇게 돼 있는데 저기 사이에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양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있잖아요. 아침에 지금 타서 먹고 있었는데 500ml 정도 남아있길래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색깔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뷰티를 타서 좀 약간 더 어두운 이런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뷰티를 안 타면 오렌지 색깔로 보이죠. 저렇게 약간만 빛에 노출되게끔 신경을 쓴 거예요. 저렇게 만든데도 다 PM에서 고려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가지고 다니셔서 액티와 젤 수치를 섞어 드시길 권장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뷰티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저게 첫 통이 800ml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면 되는데 투명한 통으로는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물통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차에는 오래 두지 마시고요. 예, 이 점 참고하세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젤슈치의 스푼은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스푼 대신 뷰티나 갤링핏에서 사용하는 중간 정도 크기의 스푼을 사용하셔서 양을 조절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젤슈츠를 더 조금씩 먹는 게 많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넣겠다 하면 액티바이저 스푼으로 기준을 잡고 하셔도 돼요. 스푼은 내가 내 상황에 맞게끔 조절하시면서 하면 되고 또 하나 어떤 자기만의 물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타야 되냐? 그건 자기가 뭐 제스처 한번 2스푼도 타보고 액티바이저도 뭐 6스푼도 타보고 이러면서 맛을 보세요. 아, 이게 내가 먹기 참 편하다. 이 정도 물의 양에서는 이 정도 넣으면 딱 편하겠구나. 이게 뭐 액티를 권장이 3스푼인데 더 먹네, 너무 많이 먹네 이렇게 생각하고 젤수트도 너무 많이 먹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원래 비타민 C나 이런 비타민들은 체내에 있는 거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도즈라는 방법을 쓸 때도 3시간마다 한 번씩 비타민 C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먹는 게 더 효과는 큽니다. 한 번 딱 먹고 끝나는 것보다. 수시로 먹을 때의 기준으로 하루 종일 먹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식사 후까지 먹는 걸로 기준으로 한다면 액티바이저는 3스푼 이상 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먹을 때, 그러니까 점심도 약속이 있고 저녁도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 후에는 액티를 보통 2~3스푼 먹거든요. 바로 먹는 경우요.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전에는 1스푼, 오후에는 1스푼,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3스푼. 이러니까 저 통에다가 8스푼 정도 넣어요. 8스푼 정도 넣으면 제수추는 2스푼 정도나 2스푼 반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먹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맛에 따라서 그리고 물통에 따라서 자기만의 어떤 조절을 하셔서 웬만하면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젤수치 한 스푼과 액티 3스푼을 한 번에 먹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나눠서 먹는 사람하고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나눠서 먹는 사람이 효과는 더 좋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자, 그럼 젤수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젤수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젤이라는 것은 실제로 독일어로 세포란 뜻이에요. 셀이었죠, 영어의 셀. 그리고 슈츠 이거는 보호라는 뜻이에요. 세포를 보호한다. 젤슈츠는 세포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고요. 아래쪽에 안티옥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항산화를 뜻하는 말이니까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는 제품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산화 하면 암부터 떠올리시죠?
사실은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질환들이 다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암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아프면 활성산소가 내 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사람마다 좋아지는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 항산화를 역할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 너무 많아요. 수천 가지나 돼요. 그거를 다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줄이고 종류를 줄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있고요.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원래 젊었을 때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활성산소를. 우리 몸에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젊었을 때는 다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항산화제가 다 제거해 줍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능력이 떨어져요. 점점점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외부에서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30대부터예요. 30대부터는 점점 이 능력이 떨어지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로부터 공급해주는 항산화제는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언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생길까요? 보통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니까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을 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자외선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가 노출이 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꼭 산소가 아닌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들, 담배나 음식들에 의해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요. 특히 운동할 때는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에너지 대사 작용에 있어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활성산소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꼭 호흡을 통해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활성산소는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 이야기도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항산화제를 선택해서 먹어야 할까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갔는데 활성산소가 많이 몸에서 나오니까 항산화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답답해요. 그게 뭐냐? 이 매스컴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산화 효과가 있다 해갖고 그걸 막 광고합니다. 그리고 그게 막 제품으로 쏟아져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막 사죠. 매출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어떤 제품에서 어떤 성분에 항산화 능력이 있다. 그럼 또 그게 막 인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수천 가지라고요. 그 종류가 많은 거를 여기에 항산화 능력이 들어있다. 여기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 여기도 항산화 효과가 있다. 이러면 그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현실 불가능이잖아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또 하나는 또 이것도 매스컴의 위력인데 항산화 능력을 갖고 비교를 합니다. 이게 이거보다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된다. 또는 좀 기다리면 또 더 좋은 게 나와요. 왜냐하면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나오다 하다 보면 계속 항산화 능력 위주로만 가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걸 잊은 거예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의 관점으로 시청을 해보세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를 쉽게 하려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재미없어도 한번 들어주세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실제로는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데는 사실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에너지를 생산할 때 저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자, 그거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활성산소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제가 나타나죠. 여기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의 역할은 뺄게요. 섭취하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항산화제의 이야기를 할게요. 비타민 E가 이러고 딱 나옵니다. 저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 근데 저 비타민 E 밑에 폭탄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폭탄을 한 개 가지고 있어요. 비타민 E가. 그래서 저 활성산소를 한 개밖에 못 잡아요. 저 폭탄이. 그럼 비타민 E가 저걸 잡아야 되는데 내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저게 하나를 폭탄을 던져서 저 활성산소 하나 잡으면 자기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폭탄이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너무 많네? 그러면 얘가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딱 와요. 와서 도와줄게 해가 오는데 비타민 E가 폭탄을 딱 던지잖아요. 근데 비타민 C는 폭탄을 2개 갖고 있습니다. 폭탄을 던져서 쟤를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그럼 비타민 E가 폭탄이 없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C가 와서 폭탄을 하나 줍니다. 비타민 E한테. 그래서 비타민 E가 또 싸울 수 있게 해요. 이 말은 비타민 E만 먹는 분들한테의 큰 효과를 보려면 비타민 C를 같이 먹어야겠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E랑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좋죠. 비타민 E가 다시 살아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비타민 C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서 또 나눠서 싸우다 보면 부족할 거 아닙니까? 활성산소는 나오고. 자, 그때 베타카로틴이 옵니다. 그냥 편의상 비타민 A라고 쓸게요. 베타카로틴은 딱 저 숫자만큼 있는 게 아니라 폭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능력이 뛰어나죠. 이제 와가지고 얘가 이제 같이 도와줍니다. 힘들지? 내가 와서 싸워서 도와줄게. 활성산소 잡아줄게. 하고 옵니다. 왔어요. 그런데도 많이 들어와. 그럼 이제 비타민 A가 그러죠. 걱정하지 마. 아직 뒤에 큰형님 2명이 있어. 근데 사실 큰형님들이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이 큰형님들이 보고 있었던 거죠. 바로 셀레늄을 포함한 이제 그 큰형님들인데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이긴 하지만 바로 셀레늄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그런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셀레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누굴 데려오냐? 지원군 하나를 데리고 와요. 이 지원군이 바로 이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라는 녀석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워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게 바로 저 녹색 테두리가 세포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길다랗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저렇게 DNA도 있고 또 파란색 점은 세포 안에 있는 소화기관 인데 이름 같은 건 어려우니까 그냥 뺄게요. 이렇게 대충 구조를 해놨습니다. 더 다른 기관들도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위해서 간략하게 했어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할 때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막 힘든 운동 막 숨이 헐떡거리도 하잖아요. 근데 몸 안에서는 사실 몸 안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 야가 미쳤는가벼. 산소를 막 만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막 만드네.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몸에서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동의 효과도 있지만 얻는 효과 대신 잃는 것도 있죠.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요. 그럼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 해야 되면 항산화제를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운동을 할 때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자마자 확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없애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오늘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건 뺀다고 했잖아요. 저 녹색 버튼으로 표현을 했는데 얘가 일단 못 나가게 다 막습니다. 막았는데도 얘가 못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놓치는 경우가. 놓치는 애들이 이제 새 가지고 나오죠. 빠져나가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밖으로.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제가 놓쳤을 때 뒤에서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셀레늄과 비타민 E예요. 어쭈 니들이 나왔네? 내가 잡아줄게. 그게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많이 나와. 그럼 미토콘드리아 빠져나갑니다. 활성산소로 빠져나왔어요. 나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보자라고 나왔어. 근데 밖에서 또 기다리고 있죠. 누가? 비타민 C와 셀레늄이. 우리 몸이 참 보안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활성산소를 계속 만들어. 우리 몸에서 많이 만들어요.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또 뚫고 나온 애들이 있죠. 이 뚫고 나온 애들이 세포 안에 있는 저 소화기관인 리소좀이라고 하는 애인데 저 파란색 버튼이요. 걔를 공격하려고 갑니다. 근데 걔 안에서는 또 우리 몸에서 안에서는 지켜주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얘네들이 또 지키고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해주죠. 활성산소를. 여기도 공격을 못하겠네? 그럼 얘네들이 딴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DNA로 가요. 죽고 했지만 많이 생산되니까 뚫고 DNA까지 왔어요. 근데 DNA 밖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파란 띠가 있죠. 걔를 먼저 공격을 해서 DNA로 가려고 하는데 그 띠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E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데도 이거를 뚫고 DNA까지 도착한 녀석이 있네요. 활성산소 하나가. 근데 거기에도 DNA에서는 비타민 E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서 DNA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손상시켜도 우리 DNA는 스스로 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공격을 받으면 이제 복구도 못해요. 그래서 DNA가 손상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것도 못하고 DNA가 다 해주는 건데 그리고 DNA가 변형이 이루어져 보니까 재생을 한다 하더라도 변형된 게 되고 그게 바로 암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군들이 없으면 결국은 암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루어지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쌓이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NA도 공격을 못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야, 성 밖으로 나가자. 세포 밖으로 나가려고 세포 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세포 벽에서는 외벽과 내벽에서 다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베타카로틴하고 비타민 E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나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벽을 뚫고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 안에 그 사이에서 지키고 있는 애가 또 있어요. 걔가 바로 비타민 C죠. 자, 보세요. 각기 자기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몽땅 먹는 분이 계세요. 항산화 능력이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일까요? 비타민 E를 먹는 분, 비타민 A를 섭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효율적일까요? 셀레늄을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효율적일까요? 각기 제 위치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각기 장소에서 하는 이 4명은 아니죠.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비타민 C, 셀레늄. 이 4명의 녀석들이 하는 역할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4녀석들이 뭉쳤을 때 세포를 보호하는 능력은 극대화되죠. C만 먹었을 때 얘가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E만 먹어도 그렇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이 4녀석이 뭉치면 항산화 능력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새에서 나가질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탈출한 녀석을 마지막에 비타민C가 딱 잡았어.
활성산소를 이렇게 잡아줬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부에서 발생되는 걸 잡았는데 외부에서 갑자기 군대가 옵니다. 활성산소 군대가 외부에서 침입을 하고 와요. 혈액을 통해서. 그럼 밖에서 지키고 있던 비타민C가 멘붕이 와버리죠. 헐, 이제 이걸 어떻게 막지? 큰일 났네. 결국은 비타민C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외부로 공격으로부터 이제 이 세포 벽까지 뚫고 저 밖에서 있는 지원군들이 안으로 침입해서 들어와서 세포가 죽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죠. 그럼 저 군대가 뭐냐 이거예요. 저 군대처럼 갑자기 많은 활성산소가 오는 게 제일 1순위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실제로 수술을 할 때 그 장기 이식 수술, 심장 이식 수술 이런 거 할 때 혈액이 멈추거든요. 이 혈액이 흐름이 멈출 때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때 수술했을 때 부작용으로 죽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해서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액이 멈춥니다. 흐름이 멈춰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해요. 그러면 운동을 할 때는 활성산소가 내부에서는 나오지만 외부에서는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막히겠죠. 안 들어오겠죠. 양면성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내는 배기가스라든지 공기 중에 있는 그 오염된 걸 우리가 흡입했을 때 숨 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빼더라도 오염된 거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게 흡연입니다. 담배 한 모금 들어왔을 때 활성산소가 만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6만 개인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활성산소가. 한 모금이. 근데 자동차 배기가스는 담배를 몇십 갑 핀 거하고 맞먹는 양의 활성산소죠. 그만큼 우리들이 오염된 곳에 있어요. 외부로 침입이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하물며 가공식품이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에서를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근데 1순위는 흡연이나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피부에서 자외선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혈액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혈구가 모세혈관으로 겨우 통과하는데 거기서 걸립니다. 혈액이 멈추겠죠. 그럼 심장에 펌프질하면 뿅 하고 다시 들어가요. 적혈구가. 그러다가 그 다음 적혈구는 또 막혀요. 이렇게 혈액이 멈추는 그런 순간들 이랬을 때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안 되는 거죠. 내부에서 저렇게 역할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걸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면역 체제가 붕괴되는 사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세포 그림 좀 더 제대로 된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의 위치들이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각 위치마다 이제 그 4가지 우리들이 외부에서 섭취하는 저 4가지 항목들이 저렇게 작용하는 부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이 4가지 물질 바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저기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까지 있는데 일단 빼볼게요. 그거는 이 4가지를 일컬어서 그레이트4라고 해요. 그 이유가 강력한 4대 항산화제 뭉쳤을 때 이들이 역할은 엄청나진다고 해서 그레이트라는 이름이 붙인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눈 영양제라고 불릴 정도의 이 비타민 A에 대해서는 설명을 뺐습니다. 확장편으로 미루려고 뺐거든요. 오늘은 오직 항산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베타카로틴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 A로 들어있는 레티놀로 들어있는 것도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 젤슈추에는 프로비타민 A라고 돼 있어요. 그럼 프로비타민 A라는 개념으로 또 할 얘기는 사실 많거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비타민 A다, 베타카로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실제 제품에는 프로비타민 A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스티커로 붙어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 법상 베타카로틴 성분으로 표시된 거예요. 독일에서 인쇄된 그 박스에 보면 프로비타민 A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프로비타민 A가 뭐냐?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저것.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히 눈에 탁월하다는 이 비타민 A에 대한 이야기도 확장편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아까 강력한 항산화 역할로 하는 그레이트 4 말고도 바로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능력도 있지만 여기서 뺀 거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종류도 많고 거기에 얘네들이 하는 역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파워 칵테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젤수추에는 아예 영양 성분표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고 썼어요. 파워 칵테일은 안 적혀 있지만 이렇게 쓴 이유는 얘가 이만큼 많이 들었기도 하지만 뭔가 강력한 게 있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이 얘기도 확장편으로 하려고 뺐고요. 그 다음에 스테비아는 뭐 많이 하니까 그 얘기는 빼더라도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의 그 불균형을 예방해주는 몰리덱스트린이라는 이런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다 확장편으로 미룰 겁니다. 젤수추 확장편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활성산소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순수 세포보호 관점에서의 젤수추를 알아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